자, 시장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공중파 말고 뭐라 그러죠? TV에서. 지상파. 그쪽 채널을 쭉 넘기다 보면 주식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 봤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용어들은 그 채널 틀어놓으면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인데 어느 날 부동산 학자들이 이걸 부동산에 이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재개발이 결정이 나고 건물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던가요? 아니면 재개발 발표가 나면 가격이 상승하던가요? 아니면 재개발 한다던데 소문이 나면 가격이 오르던가요? 응?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소문만 나도 가격 오르죠? 네, 그런 시장이 효율적 시장. 소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보.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장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모든 것이 정보 가지고 한 정보.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자, 정보가 어떤 정보가 하나 존재하면 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다고요.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구역이 설정되고 뭔가 단계 진행되면 가격이 또 올라요. 건물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요. 입주가 시작되면 또 가격이 올라요. 이런 것들. 정보가 놓으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그런데 정보라고 하는 것을 시점상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근데 시험에서는 과거라는 단어는 사용합니다만 현재나 미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정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세, 시간적 흐름, 추세적 정보. 이미 시장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알려진 정보 내지는 공표된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정보요? 현재 정보라는 용어는 안 쓴다 그랬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정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시장에 알려진 거니까 공표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미래 정보는 알려진 겁니까?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내부 정보라고 말합니다. 또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해요. 용어부터 먼저 파가세요. 자, 갑시다.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작. 그런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공표된 모든 정보. 표현을 잘 봐요.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반영이 되는데, 그럼 시험은 과거 및 현재 정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는다고요? 공표된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시작. 공표된 모든 정보가 그런 시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미래 정보까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세 가지다, 그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러면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의 범위. 효율적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범위입니다. 이거만 빨리 여러분들이 바꾸면 답은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정보의 범위란 과거 정보만, 현재까지, 미래까지. 자, 그걸 빨리 설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뜨면 여러분들 빨리 이것을 과거 정보인지 아니면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빨리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라는 말은 과거 정보를 내포하는 것이고 미래 정보라는 말은 과거, 현재 전부 다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결론은 투자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정상이윤이에요. 정상이윤. 자, 결론 다 보고 봐요. 정상이윤부터 다 보세요. 일단 정상이윤이 뭔가요? 뭐가 정상이윤입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까? 변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하락하죠. 자, 또 하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이 업됩니까? 다운됩니까? 다운되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자들도 요구하는 수익이 낮아지고 정기예금 이자율도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는 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론 사시문제 전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보이면 무조건 X. 다시 개론 사시문제 전 범위에서 앞에 그럴듯한 단서를 붙여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상 이윤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놓으면 전부 다 X라고. 항상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과요. 자, 봅시다.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면 무엇 때문에?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보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정보 때문에. 자, 다시 개념 파악 정확하게 합시다.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무엇 때문에? 정보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정보 때문에. 그러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응? 좀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3년 반을 투자했습니다. 3년 반을 투자하고 있다가 3년 반 동안 전부 다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화 시키지 않고 전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팔았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뉴스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분할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3, 4일 정도 걸려서 판매되고 했는데 우리 매스컴을 타고 가지고 3년 반 동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내놨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이미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제가 팔았을 당시의 시가보다 그 후에 가격이 올라간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 반 동안 보유했던 것을 팔았던 이유 딱 하나. 이미 정보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았죠. 이제 정보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분한 겁니다. 자,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장에 쓰는 용어니까. 자, 우리 주식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기 업은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 시기다. 이유는요.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알아버렸다. 즉 정보적 가치가 없다고요. 정보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때 그게 정보적 가치를 갖는 거죠. 어미 파악은 된 거죠. 그럼 다시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시장에서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이 약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어떤 정보만 알고 있다? 과거 정보만 알고 있다.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나 미래 정보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현재나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약성에 투자를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공표된 모든 정보가 현재까지. 그렇다면 어떤 투자자가 미래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이재용 씨와 삼성전자와 간에서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경우도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내부 정보를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통칭하죠? 가상화폐라 그러죠. 어떨까요?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쇠퇴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성장 발전할 겁니다.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 취지만 알면 돼요. 이거는 달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달러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놓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에 나가면 왜 우리나라 돈은 통용되지 않는 건지 말입니다. 기축통화 그러죠. 달러, 엔화, 마르카 이런 것들요.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면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 카드도 이제 안 받아줍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카드를 받아주는데 우리는 비자를 가지고 와도 안 받아줍니다. 이 기분 나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시작된 게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통용하는 화폐입니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가상화폐라면 점점 미국의 패권주의는 심해질 거고 그다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럼 가상화폐는 성장 발전할 겁니다. 단지 이게 우리나라를 상륙하면서 이게 투기화되는 바람에 문제였죠. 모든 게 우리가 움직이면 투기가 되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기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기 유학이 실패율이 높다 그러니까 아예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서 미국 가서 아예 집을 사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케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집값이 무진장 뛰었다는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그 미국발 금융위기 시즌쯤에 그 나라 신문에 놓은 기사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어느 날 대한민국 주부들이 오더랍니다. 거기서 한글이 아닌 영어로 아줌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주부들이 오더래요. 그 집을 막 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지역의 집값이 무진장 뛰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팔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다 팔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대요. 그러더니 그 기사의 마지막은 미국의 아줌마들은 독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그들이 왔을 때는 가격이 급등했고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가격이 폭락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를 일주하고 나면 지구 몸값이 계속 뜁니다. 중국이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와서 부동산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우리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 아파트 한 채 팔면 유럽의 성 하나 산다고요. 지금 우리 대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땅 팔면 웬만한 나라 다 사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개 좀 처분하고 그거 사는 건 어떨까요? 자, 갑시다. 칠판. 그럼 약성시장은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그러면 분석해야죠. 다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렇다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그럼 분석해야죠. 강성은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분석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약성시장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얘기고 과거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현재나 미래를 이용해 투자를 하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정보, 새로운 정보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과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 어느 게 쉽다? 자, 과거.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2018년. 작년요. 2018년 1월 17일. 그날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2018년 프로야구의 우승팀은 누구였습니까?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과거가 쉽대. 자, 다시 가겠습니다.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2019년 오늘 17일 했습니까? 1월 17일 미세먼지가 심했다, 괜찮았다? 잘하네요. 자, 그럼 결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쉽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쉽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쉽다. 따라서 현재 정보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과거 정보를 분석하려면 전문적인 테크닉을 요구합니다. 용어 잘 보세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때문에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데 잘 봐요. TV, 토론 등등에서 나와 전문가들이 대화할 때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과거의 데이터를 얘기해요. 과거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전문가들은 과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과거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이 저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표현들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정보의 범위로 바꾸면 답이 잘 보인다고요. 자, 정보의 범위로 바꾸세요. 약성, 과거 정보, 기술적 분석, 과거, 중강성, 현재까지, 기본적 분석, 현재까지, 강성, 미래. 이게 범위를 바꿔요. 그래서 답 찾기가 편하니까. 자, OX 결정해 보세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다시 갑니다. 무조건 비슷하게 놓아 있으면 오라고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다시. 자, 이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무엇을 이용했을 때?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그럼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몰랐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매스컴에서 치는 바람에 비트코인을 다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정보적 가치는 사라졌다고요. 그럼 어쩔 수, 어느 특정한 시점에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별 재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팔아치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 알아야 된다고요. 자, 다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그럼 머릿속에 빨리 바꿔요. 정보의 범위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기술적 분석, 어떤 정보? 과거 정보. 약성, 어떤 정보? 과거 정보. 과거 정보가 이미 있는 시장에 과거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안 되죠. X. X. 그럼 다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어디다? 응? 기술적 분석은 어떤 정보? 그러면 과거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과거 정보마저도 몰라야죠. 어떤 시장이 과거 정보를 모르는 시장입니까? 없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자, 개념파를 빨리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기본적 분석 어떤 정보? 현재 정보. 그럼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재 정보를 모르는 시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떤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 자, 5초간 휴전. 자, 휴전. 몸 풀어요, 빨리. 휴전. 몸 풀어, 빨리. 머리 맑게요. 지금 개념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지문을 써버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문이 바뀌면 어떻게 대처하려고요?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자, 다시 갑시다.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효율적 시장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는 시장이라고요? 정보. 여기는 정보 이외에는 논하면 안 돼요. 오로지 정보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대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만 알아야 돼요. 응? 상대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 혼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돈의 힘으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 일체 지금 그 누구도 그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까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이재용의 세습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삼성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발표도 상관없겠죠. 근데 만일에 하나 이건희 회장께서 잘못돼 버리면 일단 그 집안은 뭘 내야 됩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 그분의 지분 상당수가 국가에 기속돼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의 삼성 지배권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휘청휘청할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때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약성시장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거 정보만, 중강성은 현재 정보까지, 강성은
모든 정보가. 시험용으로 다시 바꿀게요. 시험용으로 표현하세요. 약성 시장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의 정보. 중강성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 공표된 모든 정보. 강성은 모든 정보. 표현이 달라요. 공표된 모든 정보 표현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약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현재하고 미래하고, 그다음에 중강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미래 정보.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무슨 정보? 기본적 분석은 무슨 정보? 현재 정보. 그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현재 정보가 없는 약성.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중강성.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약성.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 설정 안 되면 답 찾기가 불편한데요. 자, 정리된 겁니까? 자, 봅시다.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칠판의 그림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지금 하나 활당 효율적 시장을 안 했는데 일단 지금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효율적 시장을 정의해 보세요. 정보가 나왔다 반영된다. 정보가 나왔다 반영된다. 정보가 나왔다 반영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정보 가지고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효율적 시장의 가장 정확한 시장이 강성이라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활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 손 안 댈 겁니다. 내용도 별로 없으니까 가벼워요. 자, 요 그림만 딱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들어올까 봐 그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든 과거의 부동산이 거래된 양이든 등등등 이런 과거의 정보만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약성이라고요. 자, 중강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중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성을 보세요. 모든 정보예요. 그러니까 강성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강성은 이미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은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중강성 시장은 내부 정보는, 미래 정보는, 내부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거 이용하면 여기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이고, 반면에 약성 시장은 새로운 정보이든 즉 현재 정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약성은 분석을 할 이유가 있고 중강성도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강성은 어차피 투자 안 할 거니까 분석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약성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데 이거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랬고, 중강성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약성에 투자하면 초과이온이 발생하는 거고, 중강성이든 강성에 투자해서는 초과이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처음에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만한 것은 제일 마지막 키, 효율적 시장의 정의. 뭐라고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반영이 되어 버렸죠. 그럼 그로 인해서 가격은 어떻게 해서 움직였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안 좋은 소식이라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투자를 하면 초과이온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초과이온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형은 3가지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종류의 정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나눴죠?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썼네요. 빠르게. 그러니까 미래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빠르다는 말이고,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면 아주 늦다는 뜻이고. 그림 다시 한 번 더요. 약성만 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의 정보만.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분석했다. 과거. 근데 이미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초과이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결론은 과거 정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나 미래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성 시장에서는 초과이온을 결론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온이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거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다음 중강성 똑같은 의미요.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이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현재 정보를 이용했을 때. 무엇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면. 그러나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문제 풀고 개념 정리합시다. 답 찾으세요. 일단 답은 쉬워요. 나머지를 다 올바르게 수정해 보세요. 답은 뭐 1번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1번은 정이고요. 자, 나머지. 자, 답은 1번. 자, 2번 갑시다. 첫째 줄은 O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 O.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초과이온은 안 생기는 거죠. 정상이온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온만 언급됐더라면 O인데 정상 이상의 초과이온이라고 말했으니까 쉽다가 아니고 얻을 수 없다. 3번. 대한민국은 상당히 효율적인 국가입니다. 효율성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인터넷이 등장한 순간부터 우리는 정보가 엄청나게 빨리 공유되죠.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람이 등장하면 그의 신상 틀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찾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글 올 때 신중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잘못하면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나라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르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르다 그래야죠. 자, 4번 첫째 줄은 옵니까 있습니까? 첫째 줄은 오다 그죠? 과거 정보니까 기술적 분석. 첫째 줄은 오. 자, 둘째 줄요.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로 바꾸면 편하다고요. 약성, 과거 정보,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 과거 해가지고 초과인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4번을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 얘를 기본적 분석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5번 갑니다. 첫째 줄은 옵니까? X입니까? 첫째 줄만 보면 O. 중강성.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정확합니다. 둘째 줄.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공표된 자료가 뭐죠? 현재, 과거 현재 포함한 거니까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래야죠.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요. 공표되지 않은 자료.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서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자, 손가락으로 표현하시고 맞추신 분들만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빨리 말해요. 손가락으로. 표현 안 하시는 분은 이제 화장실 못 갑니다. 맞습니다. 또 그쪽은 쉬웠나 봅니다. 답을 다 맞추는 거 보니까. 자, 답은 4번. 근데 이제 4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모두 다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 정보냐,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정보냐, 현재 가치에 대한 미래 정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데 과거 정보만 반영했느냐, 약성. 현재까지 반영했느냐, 중강성. 미래까지 반영했느냐, 강성.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 아, 현재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아무런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맞다, 그죠? 그리고 이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온데 이것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그러면 4번을 올바른 지문으로 만듭시다. 어디를 어떻게 바꿀까요? 응? 과거라는 단어 대신에 시험에서는 현재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새로운 정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부 정보라고 하든지 내부 정보는 미래 정보니까요. 새로운 정보는 현재 정보니까 그렇게 하면 O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역시 또 정의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갑시다. 첫째 줄은 강성에 대한 정의죠. 공표된 것이든 아니든 모두 반영되었다 그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다. 강성이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죠. 그 시장이 활당이라 그랬고요. 그 시장이 완전히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중강성.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표현된 거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공표된 정보. 과거 플러스 현재. 따라서 마지막 줄. 기본적 분석. 어떤 정보? 현재. 중강성은 현재니까 이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 가지고는 초과인 얻을 수 없다. 효율적 시장까지. 이제 시장 끝. 여기까지 하나 내지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파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리하려고 그 파트에서만 출제된 문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보통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한 문제에 얘네들이 다 함께 출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정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아요. 충분히 깊게 들어갔으니까. 효율적 시장은 이 그림만 봐요.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여과현상도 마찬가지. 이 그림들만 가지고 해요. 이 그림만 가지고. 그리고 이 그림 가지고 여과현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저걸 주택을 두 개로 봐버리면 여과가 아니라 이사가 돼버려요. 응? 이사가 되어버린다고요. 일단 동일한 주택이라고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쉬었다가 합시다.